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도 많은 작품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작품 만드신 감독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작품을 촬영을 하고 계셔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고요. 예, 배우님 세 분 오셨거든요. 큰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나 배우님, 최선희 배우님, 윤승원 배우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뇌가 좀 어떠세요? 저희 뭐 이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먼저 인사 말씀과 간단한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듣고요. 관객분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님께서는 정말 아쉽게도 이렇게 두 번째 작품 촬영 중이시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다음 작품도 저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배우님들에게 오롯이 집중해서 하는 시간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어서요. 많은 질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말씀과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보시는 거잖아요, 관객분들하고. 그래서 그 감회가 처음하고는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도 소감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신에서 유리역 맡은 배우 강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신에서 김기범 역할을 맡은 윤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신에서 예나 역할을 맡은 최수윤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많은 반응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감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지금 본 건데 사실 제 첫 데뷔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감회가 되게 새롭고 볼 때마다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봤던 부분에서 안 보였던 것들도 있고 이번에 봤을 때 내 연기 내가 저렇게 했었구나 그때 이러면서 또 새롭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부모님께서 이 CGV를 좀 헷갈리셔서 제가 한 20분 앞에 못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오늘 2회차째 보고 있는데 첫 번째보다 시간이 확실히 더 빨리 갔어요. 뭔가 다른 어떤 부분들을 찾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내용을 아는데도 재밌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N회차 관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요. 저는 제가 먼저 들어와서 일단 아쉬움은 없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1일에 죽을 때 영화를 한 번 보고 지금 두 번째 다시 보는 건데 두 번째 다시 보니까 대사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매번 울컥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 영화가 다시 나오면 또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영화제 이후에 개봉에 N차 관람까지 큰 그림을 다 그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관객분들에게요 궁금하신 점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마이크 받겠습니다. 그리고 드릴게요.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그 배우분들이 이제 연기하면서 그 인물로서 삶을 살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교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과 비슷한 듯도 싶지만 또 사실은 또 현실에서
또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 질문들은 또 이렇게 어떠셨을까? 완전히 또 새로운 삶을 새로운 그 유리 뭐 새로운 그 인물들을 하시는 거였는데 세 분 다 어떤 다른 의미에서 가족과의 그 다른 그 여러 면의 관계를 또 맺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고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유리를 연기하면서 되게 유리의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리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겪어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유아 가스라이팅이나 이렇게 가족 간의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하는 사람도 하는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당하는지 모르게 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박수 선생님들 좀 크게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기범이 감독님이랑 준비하면서 사실 오디션장에서 했던 얘기인데 딱 대사를 읽는데 뭔가 MBTI의 FJ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FJ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선한 사람이고 웃으신 분 누구죠? 그렇고 이제 자기 평판이 되게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평판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감독님한테 오디션 보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를 ENFJ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건방진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감독님도 그때 되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가 좀 잘 진전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기할 때 설정을 아예 MFJ로 잡고 MBTI로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캐릭터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교훈이나 아니면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마지막에 대사에도 이제 나오는데 자기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가 주는 어떤 모든 것들이 본인은 되게 사랑해서 해준다고 느끼는데 그게 되게 오만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사처럼.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의 어떤 그것도 체크를 해가면서 그것도 가야 되지. 안 그러면 이거 좋은 거니까 그냥 막 해줘도 되는 거야 하다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폭력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보실 때 MBTI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예나를 준비하면서 예나 안에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봤어요. 뭐 분노라든지 외로움, 간간히 나오는 행복 그런 감정들 속에서 저와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그 감정들을 이렇게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예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사가 제가 한 대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영화의 핵심이 아닐까. 핵심 대사를 본인이 하셨네요. 그럼요. 제가 가장 중요한 대사를 맡았는데요. 저는 믿음이 긍정적인 의미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대사를 보고서 부정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대사가 아닌가 합니다. 네. 네. 생각하시죠? 이쪽에 또 계십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배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션장 이야기도 그렇고 또 데뷔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캐스팅 비화에 대해서 궁금을 합니다. 또 어떤 점 때문에 캐스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저는 사실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오디션 페이지 뒷장에 마인드맵을 되게 막 이렇게 그려갔어요. 근데 그게 뭐 의도한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보시고 감독님이 되게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먹혔나?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전략적으로 혹시 전략적으로 알았어요. 저는 그 제가 이 작품 찍기 직전에 어떤 드라마 하나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카메라 감독님이랑 저희 감독님이랑 좀 이제 동기이세요. 근데 저랑 이제 계속 같이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시나리오 하나를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하고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아는 누가 하는데 한번 추천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디션 기회를 그렇게 얻었었거든요. 그렇게 얻고 이제 오디션을 받고 아마 MBTI가 먹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 오디션 대사가 아까 형사님 앞에서 이렇게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던 그 씬이 제 오디션 대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오디션 때 너무너무 바빠서 잠을 거의 못 잔 상태로 갔어요. 그래서 약간 눈이 살짝 돌아 있었는데 그런 눈을 보시고 뽑아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 오디션의 비밀을 다 들으셨어요. 마인드맵도 그리셔야 되고 MBTI 하셔야 되고 굉장히 평소 인간관계 좋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잠을 안 자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성한 눈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을 저희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죠.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이번에 앞에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보고 너무 재밌어서 지금 두 번째 본 건데 그 기범 역할을 하셨던 배우님께 그 맨 마지막에 식당에서 대사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대사를 하시는지 조금 궁금한데 예나의 말을 듣고 혹시 내가 학생들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이 좀 그들 입장에서 좀 편견이나 고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 이후에 어떤 교사가 기범이가 좀 어떤 교사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 기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나의 말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어요. 그냥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우리 진짜 잘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진지하지? 우리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제 중심은 제 안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말하는 유리는 이랬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었잖아 이런 것들이 저한테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난 안전해졌다. 근데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담임 생활을 물어보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도 독진이시라는 이제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그 여러 예시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제 대사처럼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고 아이들한테는 제가 원하는 제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버렸고 그걸로 인해서 제 안전이 되게 위협해지니까 또 초짜 교사고 그러니까 되게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되게 치사해 보일 거예요. 되게 앞에서 이렇게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막
떨고 막 자기 위협되면 막 이렇게 하고 형사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안전이 제일 먼저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독침은 기범의 독침이신 거죠. 기범의 독침.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사 나오니까 그 다 공감하셨을 텐데 마지막에 그 유리가 하는 대사 있잖아요. 그 엄마의 엄마가 돼서 그 사랑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진짜 굉장히 큰 마음에 그런 그 이 여운을 혹은 이렇게 올리게 됐었는데 그 대사 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좀 그냥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그때 장면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네, 되게 중요한 씬이에요. 사실 그 씬이. 근데 저희가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찍은 건데 대사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이라이트 씬이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유리가 죽는 게 정말 사랑해서, 정말 엄마를 진짜 사랑해서 죽는구나를 딱 저도 왜 죽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계속 했었는데 정말 엄마를 사랑해서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하고 이렇게 드릴게요. 아니, 저기 뒤부터 먼저 드릴게요. 배우분들의 모습이 아닌 연기들 중에서 인상 깊고 통쾌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화가 많거나 막 욕설을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고 또 욕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 굉장히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운전을 하는데 자꾸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배우로서의 참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숨겨두거나 몰랐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참 더 감사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누구를 죽여야만 살인자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어떻게 보면 상상이나 이게 좀 연기술 같은 건데 이제 예를 들면 메소드 같은 경우 자기 어떤 경험을 어떻게든 연관지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실제로 행동하는 건데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화내본 적 있고 누구나 다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와서 그거를 쓰는 거죠. 한마디로 갖다가 그 메모리를 그러다 보면 이제 리얼리티도 좀 더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유리 연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항상 감정을 숨기는 친구거든요. 유리는 항상 감정을 숨기고 과잉 친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냥 사람들한테 섞여 있을 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냥 친절한 사람을 항상 연기하고 있는 친구예요. 사실 내가 이상해 보이기도 싫으니까 내가 우울한 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랑 평범하게 똑같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친구라서 감정을 표출을 막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성격이랑은 사실 되게 반대거든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 하면 이 미세하게 되게 감정을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사춘기 자녀가 있어서 더 공감돼서 본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각자 역할에 해주고 싶은 말 영화가 끝났으니까 자기 역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당부 아니면 소감 네, 부탁드릴게요. 유리, 예나, 기범에게 유리야, 사느라 고생했다. 죽어서는 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거긴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좀 한번 되짚어본 시간을 방금 지나는 것 같은데 그냥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나에게 끝까지 자기 소신대로 살아라 라는 말 해주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 라는 말. 감사합니다. 그 관객분들도 정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다 또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듭니다. 역시 가장 그 인물들을 가장 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세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좀 받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후회하지 마시고, 제시 넘어가요? 네, 저기 콩인데.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윤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사실 그 소윤 배우님께서 맡으신 예나라는 역이 이제 일찍이 어머니를 좀 여의고 그러면서 지나는 도중에 어머니에게 이제 사랑을 가장한 좀 시달림을 당하는 유리를 만난 역할인데 그런 예나 입장에서 예나 입장에서 유리가 어떻게 다가왔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소연 배우님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유리를 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두 가지의 감정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부모님이라는 것이. 그거를 가진 유리를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근데 또 동시에 사실 예나는 되게 공감도 많이 잘하고 되게 여린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나가 유리를 보면서 되게 부러우면서도 안쓰럽고 또 슬프고 거기서 꺼내주고 싶고 많이 도와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질문들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들 이렇게 들려주셨는데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다 같이 좀 서로 어루만지면서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안 보이던 부분들도 좀 보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거로 네. 사실 첫 번째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저 진짜 첫 데뷔작이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두 번째 볼 때부터 이제 정신이 딱 차려지고 아 내가 저기서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할 걸 이러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다는 말이 그런 것 같다는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열심히 연기하고 활동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멘트인 거죠?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작품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 첫 데뷔작인데요. 저한테 정말 지금 잊지 못할 순간이거든요. 정말 평생 이거를 간직해두고 싶어요, 제가. 평생. 그래서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평생 이걸 남겨도 될까요? 남겨도 될까요? 저희가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주세요. 끝나고. 네네. 멋있다. 저도 데뷔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짜 실제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라서 사실 첫 번째 볼 때는 거의 울 뻔했어요. 뭔가 막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어서. 그리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이제 첫 번째 할 때는 이제 장세현 선배님하고 감독님도 계셨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만 해야 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질문이 올까? 질문이 오면 우리가 답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 또 착하고 좋은 분들이셔서 좋은 질문들 저희 맞춤형으로 다 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확실하진 않은데 올해 하반기에 영화가 나온다고 해요. 하니까 이제 그때 뭐 시사회도 있고 또 뭐 하겠지만 그때 이제 나올 때 주변에 많이 좀 추천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또 한번 더 궁금하면 다시 가서 볼 수도 있고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그 빗길 조심하시고 조심히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작품이 데뷔작은 아니지만 첫 주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온 마음 다해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소중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런 작품을 보러 와주신 오늘 정말 비도 많이 왔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영화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완전체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유닛 활동이 또 색다르잖아요. 독특하고 또 특별한 매력이 있고 오늘 진짜 다들 굉장히 좀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요.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